네, 이번 순서는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많은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을지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평소에 절에 가보면 빨간 색깔, 파란 색깔, 노랑 색깔들로 기둥이나 건물에 칠해져 있는 게 많던데 혹시 그렇게 칠해진 이유가 있나요? 네, 스님 답변 주시죠. 예리나 씨는 이런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절에 가서 색이 칠해져 있는 걸 보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좀 좋다는 느낌이 드나요? 안 그러면 네. 약간 무섭다? 이질적이다? 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제가 가족들이랑 절에 갔을 때 그 되게 알록달록 단청들이 굉장히 예뻐서 좀 사진을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왜 하필 절에 이런 게 있는지 좀 저도 평소에 궁금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되게 이쁘고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질적이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색을 칠하는 문화는 왕조 국가에서는 국왕하고 사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시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데는 이런 종교시설 중에서 유교적인 시설들, 그러니까 공자를 모신 대성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는데 불교보다 훨씬 소박합니다. 그리고 왕궁에 칠하는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칠하는 색의 가짓수라든지 안 그러면 화려함도 사실은 사찰보다 못해요.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신이 나타나는. 임금하고 부처님하고 대등 관계가 아니고 황제하고 부처님하고 대등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긴 그래서- 저도 옛날의 기록을 보면은 그 왕족의 그러니까 뭐 성 안에 사는 어떤 세도가 부자가 자기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단청을 자기 집에 입혔더니 왕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꾸짖고 뭐 집을 허물었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꾸짖는 문제가 아니고요. 삼족이 갑니다. 아, 그거는 왕조 국가에서는 그러니까는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색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회 마을 같은 데 가보셔도 색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거기가- 한옥들이 다 나무 그냥 그대로 그 색으로 되어 있죠. 고택 같은 데가 다 네. 99칸 네. 집이거든요. 99칸이 그렇게 안 큽니다. 근데 절은 그 99칸 룰에서도 벗어나 있고 왜냐하면 사찰은 부처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하고 황제는 같은 레벨이에요. 그 성인 군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전통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 중국 문화로 잘 못 들어오게 되는 이유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나 안 그러면 기독교의 시조들은 그러니까 예수나 무하마드는 임금으로 인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임금은 아니었어. 붓다는 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이 동네 문화에서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성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냥 성인으로 막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쉽게 네. 되는 원래 그런 문화들이 원래 있어요. 왕자였는데 성인까지 되셨으니까 좀 더 태자. 받아들이기가 태자. 쉽다. 태자. 네, 태자. 네, 그러니까 왕위를 한 끗 차이. 계승받을 한 끗 차이. 네, 왕자였죠. 그래서 이런 단청을 하는 문화는 권위, 그 다음에 위계,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청화대라고 하는 이름이죠. 청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푸른색 기와를 쓴다는 건 원래 제후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자금성 같은 데 가면 황기와죠. 푸른 기와가 네, 아니고 네. 황기와죠. 그래서 그런 것도 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와 같은 데서도 위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건 이제 단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붉을 단 푸를 청 우리식으로 말하면 울긋불긋이에요. 보시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금색이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색적인 되게 걸로 해서 화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는 거고 거기에 디자인이 굉장히 이쁜 디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불교에 대해서 알기 전에 제가 단청이 입혀진 이런 건물들을 봤을 때는 좀 약간 무당집 같다. 약간 그게 공감이 이제 느껴졌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보면 약간 위압감이 진짜요? 느껴지기도 하고요. 전생에 이제 신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좀 왕실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 이건 너무 익숙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고 집에 온 것 이게 같은 이제 느낌이 들고. 이게 일반인들은 뭐야? 그런 식의 느낌이 들면 여기서 고기 잡다가 약간 이렇게 신분이 오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론 그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왕실에서 살았다 그래서 다 왕족은 아니에요. 무술이거나 안 그러면 단청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늘 칠했던 고단한 저도 인생. 보통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으로 여행 오면 저는 이제 절을 더 많이 가거든요. 되게 그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한옥마을보다는 절에서 단청을 보여줬을 맞아요. 때 한국의 미를 더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건물도 달라요. 사실은 네. 조금 더 깊이 맞아. 얘기하면 유교 건물하고 불교 건물하고 같은 한옥이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이 달라요. 완전. 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거를 볼 정도면 이제 약간 많이 본 사람들, 한옥을 좀 본 사람들,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서 볼 때 독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는 많이 안 봐서 그래요. 우리끼리는 중국인이나 아니면 일본인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금방 구분을 낼 수 보이는 있거든요. 듯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옥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부 한옥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불교 건축이 훨씬 예뻐요. 맞아요. 그건 제가 스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을 뽑는 게 유교 건축이 훨씬 각을 잡으려고 해서 네.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불교는 산에 있으면서 그 산하고 선을 맞춰 가려고 해요. 흐름을 맞춰 가려고 하는 어울리는. 그래서 훨씬 부드러운 선들을 써요. 근데 스님 저도 예를 들면 그 절에 갈 때 거기 색깔이 너무 이렇게 좀 화려하잖아요. 그걸 보고 아 우리 스님들이 동시에 다 화가 아닐까. 왜냐면 누가 와서 이거 색칠해야 누가 되는데 색칠을 하나. 외부 사람이 색칠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누가 예전에는- 지금에 와서 아마 외부 사람이 색칠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스님들이 한 게 맞아요. 어.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 그리고 미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스님들이 다니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쪽 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이렇게 이동해서 그쪽에서 하나 작업을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서로 힘드니까 그리고 문화적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경복궁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실제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경복궁도 사실은 알고 보면 불교 문화재다. 스님들이 다 만들었다. 아. 그 당시에 재능이 그렇게 있으시네. 크게 만들 만한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양반집에서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양반집에서는 그런 단청이나 이런 수요가 없죠. 그렇죠. 수요가 없죠. 없죠. 왕궁에만 수요가 있죠. 근데 왕궁에 한번 칠해 놓으면 그게 뭐 낡기 전에는 다시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민간인 중에는. 근데 절에서는 그 수요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경복궁 같은 거를 새로 만들어 버리니까 고종이 만들 때 그 사람들 어디서 구하지? 라고 했을 때 그런 인력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뭐 거의 마무리하기 전에 전 색깔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 단청이 일반 양가집에서는 거의 안 쓰였다고 했잖아요. 뭐 경복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안 쓰인 게 아니고 쓰면 전체 사형이에요. 쓰면 사형. 사형.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왕궁 보면은 옥색으로 보통 나무 결이 칠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불교 이제 사찰들도 그렇고요. 그럼 각 색이 상징하는 게 있나요? 이제 단청 자체가 빨간색과 파란색이라는 뜻인데 빨간색은 뭘 상징했는지, 파란색은 이제 옥색, 약간 옥색에 가까운 파란색인 것 같은데 이 청색은 뭘 상징했는지 이런 게 있나요? 아, 이제 붉은색하고 푸른색은 오행에서 보면 이제 하나는 남, 하나는 그 다음에 음양으로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방 목은 푸른색, 그 다음에 남방 화는 적색 이런 식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푸른색이 좋은 거고 그 중에서 붉은색이 더 위계가 높아요. 그건 관복이나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임금도 붉은색, 조선 임금은 붉은색을 입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중심의 그런 부분이 가장 많고 밑 바탕 자체를 특별하게 색을 많이 쓰지 않을 때는 전 붉은색을 써요. 단 붉은색을 보는 미감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중국은 진짜 빨간색. 네. 초코파이가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빨간색으로 포장을 바꾼 거거든요. 진짜 아. 빨간색. 일본은 주홍색. 그 신사나 이런 데 가보면 네. 환한 이렇게 빨간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빨갛다기보다도 약간 이렇게 밝은 빨간색 맞아요. 이런 게 눈에 있고 확 띄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팥색 계열이에요. 팥색. 지금 입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팥색. 그래서 보통 절 기둥을 보면 이렇게 약간 네. 젓갈색이라고 네, 하나요? 네, 젓갈색에 그런 식 가까운. 색을 쓰죠. 그래서 그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그 위에 더 고급 색들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삿된 거를 쫓고 이런 색깔들을 쓴다는 건 벽사의 의미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조선시대 때 시를 잘 지었던 김삿갓 있잖아요. 네. 김병연이 뭐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벼슬 이 과거 시험에 봤다가 자기가 비판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인 걸 알고 뭐 이렇게 떠들어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원래 과거 시험 볼 때는 그 옆에 사조단자라 그래서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름들을 다 써놓게 돼 있어요. 수험표에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 뭐 할아버지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아무튼 그 사람이 떠돌아 다니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절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을 이제 좀 이제 유숙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돌면 일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절에서 이제 가서 이제 밥을 좀 달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의스님 입장에서는 밥 시간 끝났는데 달라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이제 밥 달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짓는다며 내가 운을 띄워줄 테니까 네가 시를 지으면 밥을 주겠다. 소위 뭐 라임 한번 줘보시죠. 비트, drop the beat. 라임을 예. 주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걸 줘요. 타자. 타? 네, 타. 네. 불타? 타. 그런 타로 지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절 기둥이 빨갛다. 옛날에는 맨 뒤에다 넣는 거예요. 니절 기둥이 빨갛다. 잠깐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재 개그를 예, 아직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빨갛다. 진짜. 아, 저 지금 아재 개그의 기원을 찾았어요. 그때부터가 있었거든요. 원조. 김삿갓이 김삿갓은 원조. 아재 개그의 원조인 걸로.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운을 범인을 띄워봐라 그랬더니 잡았습니다. 또 타. 예. 또 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니절 기둥이 빨갛다. 그 다음에 시방행객 시장타. 아, 시방 내가 지금 네. 시장타 밥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행객이 네. 시장타. 내가 지금 시장타 이렇게 시장타. 그러니까 또 운을 띄워봐라 이랬더니 또 타자를 또 타. 예. 이번에 뭘까요? 니절 인심 고약타.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이게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아, 그게- 빨리 줘라. 이게 타타타시거든요. 지금 타타타. 타타타시 네, 그렇죠. 김국환 말고 그거 아니에요? 김국환 말고 타타타시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번째 구절이 전해지질 않아요. 아, 근데 전해졌으면 제가 수위가 너무 보기에는 높았나? 지금 단계로 올라가는 걸 봐서 이절기 중에 빨갛다, 시장타, 인심 고약타,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19금으로 삭제된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정신건강이나 이런 쪽에 안 좋아서. 근데 뭘 알 수 있냐면, 방송 그 끝나고 나서 시절에도, 얘기해 주실 것이죠. 아니, 진짜 전해지. 전해 내려오지 않는데요. 예. 근데 그 시절에도 기둥이 빨갛고 단청을 다 하고 있었구나라고 알 하는 수 거를 있는. 되게 재밌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